오늘 제목 보이시죠? 네? 제목. 아니요, 제목이. 홍X표를 빠는 사람들 제 정신이가. 네네네. 예. 실적하고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주제가 저거 아닌가요? 탄핵 실적. 예. 저주의 화살은 날리라는 거. 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한애국당에서 탄핵 실적 발표하고,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게요. 예.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언론 보도 통해 알았는 게 정진석이가, 예. 왜 자기가 탄핵 실적에 포함돼갖고 이제 그것을 억울하다는 식으로. 예. 그래서 나경원이하고 그런 얘기했다는 것도 제가 잠깐 언론 통해서 봤는데. 그 소리 듣기 싫은가 보죠? 그렇겠죠.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 그건 상당히 효과 있다는 얘기라고요. 왜? 소위 보수 우파를 표방하는 이 정치꾼들 굉장히 기회주의적이죠. 예. 그리고 얼마나 모순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할 때는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개개인이. 예. 자, 그러면 자기들의 어떤 투표 또는 어떤 정치적 의사 행위가 대한민국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 자기들 헌법기관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지난 탄핵 때 자기들이 탄핵을 시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익을 위해서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자기들 정치적 사욕을 위해서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당연히 사욕이죠. 국민도 없고 나라도 뻔하잖아요. 예. 뻔하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우리 보수 우파 어떤 이 정권에서 내부에서 자기들이 탄핵을 시킨다. 그러면 저는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있다면요. 그 당시에 탄핵을 시키면 어차피 대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는 상태고 또 탄핵을 시킨다는 얘기는 스스로가 보수 우파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치적 행위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탄핵을 시키면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럼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그거는 거의 100% 정권이 좌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상식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면 저놈들은 그걸 자기들이 가져오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들은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이제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도 생양아치죠. 이 생양아치인데 이 김무성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항상 틈만 하면 이제 내각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스스로 강력한 어떤 대권 주자나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물에 물 탄 듯이 김무성 형상 헛소리했다가 또 강한 청와대에서 압박 들어오면 또 꼬리 실내리고 그래서 김무성 별명이 36시간 아닙니까? 예. 36시간 이상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김무성이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어떤 내각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약간 꼼수가 있었고 결국은 또 외에 유승민 같은 경우 적어도 완전히 잡놈이죠. 저런 기회주의 놈이 자기 어떤 박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종의 고립됐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탄핵에 자기들이 이제 주동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탄핵에 대한 어떤 주동 세력들은 어떤 경우든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현재 오늘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는 이 상황을 자기들이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탄핵 실적이라는 이런 명단을 발표하면서 어떤 이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정말 굉장히 자기들 한 행위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빠져나가고 싶지만은
그 이제 이게 탄핵 실적이라는 명단 발표란 거는 굉장히 저는 저들에게 그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홍문종 의원이 네. 탄핵 백서를 발간하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보면은 이 정진석이도 뭐냐면 무슨 지나간 얘기인데 왜 자꾸 들추냐는 식으로 왜 그만큼 저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탄핵 실적 이 명단 발표 자체가 저들에게 굉장히 아마 가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좀 제안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집회할 때 전 탄핵 실적에다 화형식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탄핵 실적에 대해서 저주의 화살을 날리듯이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적으로 해갖고 저들의 어떤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도록끔요. 저들의 어떤 저질른 그 행위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정말 몰락을 가져올 정도로 자기들 스스로가 그거를 두고두고 느끼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저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결정 투표를 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가 그게 나중에 두고두고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확대하면은 이 반문연대라는 것도 결국 이제 이 탄핵 세력들의 면죄부를 주는 정치꾼들의 어떤 그런 술수의 어떤 다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탄핵 7적 또는 탄핵 15적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그게 단순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어떤 집회할 때 화형식 같은 거 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김정은 의원 화형식 하면은 막 인공지 찍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애들도 알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들 입장에 봐서 당사자들이 화형을 당한다. 그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저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저 가족들, 당사자들, 저들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이 탄핵 실적 발표 플러스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들이 두고두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 그래야 그를 쳐다보는 나머지 정치꾼들이 쳐다보면서 자기들 어떤 행위가, 어떤 하나의 행위가 얼마나 나중에, 크게 다시 자기 자신들에게 부메랑에 돌아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탄핵 실적들에게는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들이 저는 필요하고요. 저들이 정말 가족들조차도 길거리에 정말 다니기 창피스러울 정도로 만들어줘봐도 역사의 어떤 좋은 글씨를 새겨버려야 된다. 정말 동판에 저 이름을 새겨가지고 천년만년 지워지지 않도록 저는 두고두고 고통을 저는 느끼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소위 우파라고 표방하는 정치꾼들이 함부로 정치적 사욕에 의해서 함부로 나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뭐 법적인 상황의 조치는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적으로 안겨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방송 시작할 때 명단을 우리 시친다님한테 누구 숙제처럼 댓글에 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런데 필요하죠. 왜냐면 그래갖고 탄핵 책적 하면요. 예. 그것들이 국회 여의도에 자기들끼리는 계속 그게 서로 오르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해주고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말로 어떤 화형식도 저는 계속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중단 없이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아까도 요구를 했지만 우리 김두수 박사님께서 요걸 수도 없이 얻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내가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아닌가 봐요. 그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탄핵 실적 규정을 딱 시켜버리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저들 스스로가 어떤 낙인이 찍혀버린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 가족들이나 자신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이도 보세요. 얼마 전에 인터뷰하면서 그 당시에 전부 다 탄핵 탄생했지 않느냐. 박 대통령 친박들은 하야 주장했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 하려고 하거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뭐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어떻게 뭐 이 촛불의 어떤 그 광란에 소위 준익이 들어갔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런 그 악행을 보면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제 물타기 하면서 김무세 같은 게 보세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말 그 가슴에 고통이 오도록끔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런데 저는 저들이 모른 척 하는 것 같아도요. 다 합니다. 왜? 이 카톡에 보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다 거기에다 그 가입돼 있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어떤 이런 메시지 같은 것도 쟤들이 다 읽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상황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는 이런 저주의 화살을 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화면 뒤에 뒷배경에다가 칠적 이름을 다 써놔야 되겠어. 그럼요. 칠적 주동 세력들하고 또 부역자들하고 다 반대 계속적으로 이게 SNS에 오르내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저들이 한 행위가 저 자신뿐만 가족들에게도 좋은 글씨가 새겨져야 저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저는 깨달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애국자님들 그 핏개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다닐 때 계속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외로 저들에게 심리적으로 저는 고통을 많이 준다고 봐요. 그리고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이 탄핵이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감옥서, 구치소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 가족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폐악질인지. 이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저들에게 그걸 되돌려줘야 된다고요. 나 어젠가 누가 편집해가 올리더라고요. 김무성이가 1등 공신이고 박지원이가 한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김무성이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태극기 집회가 점점 이제 커지고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째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럼으로써 이 태극기 집회 동참을 많이 해요. 앞으로 저는 점점 많은 분들이 동참할 거예요. 왜? 예. 점점 더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의사표현하고 정말 문재인이 잘못 찍었다. 막말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결국 뭐냐면 현장에 합류하는 아마 규모가 점점 커질 거예요. 그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탄핵에 대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탄핵의 결과로서 결국은 어떤 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탄핵 7적, 15적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고 지속적으로 이 탄핵 주동자들에게 고통의 끝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들이 어떤 저질러놓은 일들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나라를 완전히 작살내버렸다고요. 가면 갈수록 더 국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내년도에 보세요. 결국 얼마나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에 몰립니까? 이거 왜 그래요? 탄핵시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마 내년되면 중소자영업자들 아마 자살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부채에 시달려가지고 부도나고 그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질른 일들은요, 상상 못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후유증이 어마어마할 텐데, 참 젊은 애들 오늘도 선명대 받으면서 히히 웃고 다니는데 내가 그랬어요. 뒤에다 대고. 웃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한번 보자. 제발 좀 자살하지 마라. 어려우시더라도 내 이 소리 했습니다. 이게,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두수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내년에 엄청난 그 희생이 따를 것인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참. 그러니까 항상 그 잊지 말아야 될 게 저는 뭐 대한애국당 같은 경우는 그 뭐 이 창당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신도 결국은 탄핵과 이 불의에 대한 어떤 한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이 아젠다를 끝까지 꼭 잡고 저 탄핵 그 주동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그 제 명예 못 살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역사는 반복되고 또다시 저런 기회주의 세력들이 또 살아난다고요. 살아남기만 안 되지, 살아남기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들이 정말 그 마지막 파멸을 맞이하는 그 상황까지 몰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저는 정의가 바로 서고 두 번 다시 역사에서 이런 그 정말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에 대해서 요새 뭐 홍가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 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저는 그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예. 사람들이 왜 홍준표 발언 자체가 이렇게 막말하면서 시원시원하게 한다고 이제 홍준표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첫째 국가관이라고요, 국가관. 국민을 위한 어떤 그런 마음과 국가관이고,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홍준표는 뭐가 문제냐? 예. 정치적인 자기 소신이 없어요. 정치적 소신이. 원칙이 없다고요. 지난번 그 대선 때도 보십시오. 자기 그 표 얻으려고 태극기 집회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선돼야 박 대통령을 뭐 정상적인 어떤 구명을 한다는 식으로 했는데 자기 홍준표 와이프를 그 당시에 그 동아일보 아빠 그 집회에서 내세워가지고 물론 자기 뭐 시간이 못한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변명했다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철저하게 자기 어떤 정치적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원칙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랬다고 갈짓자 행보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저기를 이용했다가 또 어떤 세력이 큰 쪽이라 그러면 그걸 또 저렇게 또 비판하고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그런 어떤 비판자하고 본인 스스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실 우파의 지도자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이란 게요. 품격이 있어야 되는 우파는. 근데 홍준표는요, 정말 싸구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언 자체가 한마디가 시원하게 느껴지지만은요, 그거는 소위 홍준표 같은 수준은요, 그냥 대변인, 정말 이 옛날 김대중이 있을 때 이 대변인 해가지고 상대를 정말 쏘아붙이는 그 정도지 절대 지도자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자란 거는 지도자의 어떤 그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의 어떤 격이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정말 되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요. 정치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자기한테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불리하면 또 저렇게 했다가 그건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는 게 정치 지도자는 나라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정치 지도자라고요. 많은 사람 국회의원은 되지만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지도자는 자기 목을 내고 가장 탄압을 받을 때도 자기 목소리 내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자기 한 몸 던지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말씀대로 우파의 어떤 지도자는 더더구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 무게가 있어야 되고 함부로 가볍게 처신한 저는 홍준표는 절대적으로 우파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홍준표를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건 좋지만은 마침 뭐 다른 대선 후보 어떤 우파의 어떤 지도자 저는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최소한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품격과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 어떤 원칙이나 정치적 어떤 그 철학도 봐야 되는데, 저는 홍준표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전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기에 뭐, 홍준표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물론 뭐 자기들의 뭐 지장과 자유겠죠. 그러나 뭐 굳이 제가 그분들, 제가 뭐 생각은 어쨌거나 발언을 이렇게 그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특히 뭐 시국인 만큼 그런 뭐 울분에 많이 쌓여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어떤 발언 그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홍준표가 그래도 좀 뭐 일반 국민들이 듣기에 좀 어떤 그 시원한 발언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지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하고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물 한잔 하십시오. 물